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보세라니 선낭암의 부작용을 해석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애드버스 이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죠. 해당 공부에서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와진 질문은 그레이드 3 이상이 80%라는 건 정말 리보세라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원인들도 전부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다룰 것이냐? 아까의 그 질문 반대로도 해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요 부작용이 또 리보세라니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또 없지 않느냐? 리보세라니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힌트를 잡아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될까? 한마디로 이런 부작용이 리보세라닙의 일반적인 부작용이냐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리보세라닙은 부작용이 굉장히 낮기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부작용이 강점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서부터는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두 번째도 훌륭한 분이 공유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메서드에 리보세라닙을 하루에 몇 밀리그램을 복용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700mg을 복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 700mg 어디서 또 볼 수 있을까요? 2019년 10월 1일에 리보세라닙의 엔젤 스터디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리보세라닙의 위암 3, 4차 임상시험 논문이죠. 2019년에 초급등을 불러왔던 임상시험입니다. 자, 여기에 메서드를 보면요. 자, 여기도 700mg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양낭성암도 리보세라닙 단독 임상시험이고요. 위암도 리보세라닙 단독 임상시험입니다. 게다가 하루에 한 번 700mg을 복용하는 것도 똑같죠. 위암 3, 4차도 700mg을 하루에 한 번 복용했고 선양낭성암도 700mg을 하루에 한 번 복용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700mg 옆에 QD는 하루에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1일 1회 복용이죠. 그래서 once daily랑 똑같은 말입니다. 복용량이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비교를 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기가 다르고 임상시험 디자인이 다른 각각의 개별적인 임상시험은 본질적으로 직접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간접 비교해 보면서 가늠을 해볼 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각의 임상시험을 비교하는 것은 신뢰도가 높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감을 잡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한번 비교는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비교는 해보되 마음 깊이 믿어서는 조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보면은 700mg 그리고 여기도 700mg 똑같이 리보세라닙을 700mg 복용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위암과 선낭암 양쪽의 환자들 모두 리보세라닙을 하루에 한 번 700mg씩 주입을 당했습니다. 복용했죠? 알약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700mg의 리보세라닙이 온몸을 돌았겠죠. 입으로 먹으니까 위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그 약성분들이 몸으로 퍼졌을 겁니다. 항암제는 전신화학요법이죠. 그래서 온몸으로 퍼졌을 겁니다. 각각의 몸에 작용을 했겠죠. 그리고 표적항암제다 보니까 VEGFR이 있는 쪽으로 가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입 쪽에 있는 성낭암도 억제력을 보여줬을 테고 위암으로 가서도 억제력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약이 퍼지는 것은 그 한 리전에만 가는 건 아니죠. 온몸을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에 대한 효과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는 전신적으로 발생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람 몸에 들어간 건 양쪽 임상시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리보세라닙 700mg이 입을 통해서 위장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단지 환자들의 상태가 다른 거죠. 선낭암 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는 입 쪽에 암이 있는 거고 위암 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는
위장 쪽에 암이 있는 거죠. 그렇게 적응증이 다를 뿐 리보세라닙이 몸에 들어간 것은 똑같습니다. 사람 몸에 들어간 거는 복용법도 똑같고 용량도 똑같은데 적응증이 다르다고 그 부작용이 다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논리도 있을 텐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제 머릿속에 딱히 떠오르는 반론이 없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대한 반론을 굉장히 잘 떠올리는 편인데요. A 생각을 하면은 바로 B라는 반론이 떠오르고 B라는 반론을 하면은 또 곧장 C라는 반론, D라는 반론, 그렇게 해서 반론을 계속 생각하는 편인데 일단은 지금 당장 딱히 다른 반론이 떠오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면요. 중간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죠. 우리는 현재 리보세라닙 단독 임상시험 두 가지를 간접 비교하고 있습니다. 선낭암과 위암이죠. 자,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죠. 하루에 한 번 리보세라닙을 700mg씩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을 복용한다는 것은 입으로 알약이 들어가서 위장관을 통해서 소화가 되고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게 전신화학요법이죠.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그 과정에서 입 쪽에 암이 있다는 사실과 위장관 쪽에 암이 있다는 그 차이점에서 부작용 자체도 달라질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응증이 다르다고 부작용이 확 달라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방금 반론이 하나 생각났는데 이럴 수는 있겠죠. 선낭암의 경우 리보세라닙이 오히려 악영향을 줘서 더 악화시키고 증폭시킨다. 그래서 부작용이 약을 복용하면서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적응증이 다르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약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지지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조잡하죠.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리보세라닙이 위암에서는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는데 하필이면 선낭암에서는 그 선낭암의 증상을 더 악화시키면서 부작용이 커진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리보세라닙은 부작용이 낮은데 하필이면 선낭암에서만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 이런 주장을 설명하기에는 여러 가지 반론들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잡하다 느끼는데 그 중에 하나는 리보세라닙은 혈관신생 억제제인데 작용 기전 자체가 혈관신생을 억제해서 암을 굶겨 죽이는 건데 하필이면 선낭암 쪽에서 어떤 작용이 있길래 부작용이 갑자기 커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른 적응증들은 부작용이 낮은데 하필이면 선낭암 쪽에서 혈관신생 억제 작용 기전이 어떤 영향을 미쳤길래 부작용이 갑자기 증폭되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VEGFR2를 인히빗하는데 하필 선낭암 쪽에서 뭔가가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분명한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첫 번째는 방금 설명했듯이 적응증의 차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의 차이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확실히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서 나는 어느 쪽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리보세라닙은 위암에서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컨클루전에도 well tolerated, 꽤 참을만 하다고 나오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리보세라닙 단독 임상시험인 선양낭성암과 위암에서 700mg을 하루에 한 번씩 복용했는데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그게 적응증이 다르다고 이렇게 부작용이 크게 다를 수가 있나?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영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얻으려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또 확정적인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다른 임상시험들과 간접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차이나는 부작용은 두 가지 중 하나가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 그 첫 번째로는 적응증이 달라서 그렇다. 두 번째는 환자의 상태가 달라서 그렇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 줄 요약입니다.
선낭암 리보세라닙 단독은 700mg을 하루에 한 번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위암 리보세라닙 단독도 마찬가지로 700mg을 하루에 한 번 복용했습니다. 똑같은 복용량인데 다른 부작용?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난 여론은 리보세라닙의 위암은 부작용이 낮은데 선낭암은 부작용이 높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이 컨클루전을 믿기 때문에 다른 VEGFR TKI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치한다라고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드러난 여론에서는 선낭암의 부작용은 크다, 그레이드 3 이상이 80%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부작용이 다른 표적항암제들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위암에서도 그렇게 드러났고 선낭암에서도 리보세라님만의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는 거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적응증의 차이일까? 아니면 환자의 상태 차이일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한 차이일까? 왠지 더 아리송해진 느낌인데요. 여기서 선낭암 부작용 영상을 끝내는 건 아니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료 조사를 더 해서 깔끔하게 잠정적인 결론이라도 나올 수 있게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거죠. 조금씩 정보가 추가되면서 생각들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길을 찾아가고 있는 셈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